매달 월급이 1,600만 원이었어요.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연봉이 2억은 훌쩍 넘었죠. 그러니 은퇴 후엔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월 200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 이모 씨 65세의 고백입니다. 화려한 타이틀, 두둑한 연봉, 넉넉한 라이프 스타일.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던 은퇴 전의 삶. 하지만 정작 은퇴 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들여다보며 숨을 고른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임원이면 연금도 많고 자산도 충분하겠지.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은퇴란 누구에게나 현실의 벽입니다. 오늘은 연봉 2억을 팠던 그가 왜 은퇴 후 월 200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노후 준비의 진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의 월급만큼 쓰다. 망한 60대 소비 습관은 쉽게 안 바뀐다. 이전 임원은 30년 가까이 대기업에 근무하며 정점까지 올랐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는 유일한 보상은 소비였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해외여행, 한 벌에 수십만 원짜리 맞춤 셔츠, 한 달에 20만 원 넘는 와인 모임. 퇴직 후에도 그 소비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퇴직연금, 그리고 정기예금에 의지하며 12년 정도는 평소와 다름없는 소비를 유지했지만 3년 차부터 통장 잔고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그땐 줄이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그런데 돈이 진짜 없어지니까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 씨는 지금 식비, 교통비, 관리비까지 포함해 한 달 200만 원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자신은 교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아갑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예전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습관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면 누구든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2. 사례연금이 많을 줄 알았죠. 과신한 국민연금, 과소평가한 개인 준비. 또 다른 은퇴자, 김모 씨 63세는 연봉 1억 8천만 원대의 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역시 회사에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30만 원대에 불과했고 퇴직연금은 5년 분할 수령으로 월 7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나는 60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연봉이 높았던 만큼 국민연금 납입 상한이 걸려 생각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된 것. 게다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자산도 실물 위주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이었고 유동성이 떨어졌습니다. 교훈 고연봉자라도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상한선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례 다시 일해야 하나요? 일자리 없는 고학력 은퇴자. 마지막 사례는 박모 씨 64세, 외국계 기업 임원 출신입니다. MBA 유학, 외국어 능통, 수많은 경력을 가진 그였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그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지만 반응은 과분하다거나 연봉이 부담된다는 답변뿐. 결국 지인의 소개로 학원 강의 일을 하게 되었지만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입으로 체면을 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급 인력이니까 분명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나이에 그게 착각이었어요. 고연봉자일수록 은퇴 후 새로운 일을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비싼 경력보다 젊고 저렴한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교훈 고학력 고연봉자일수록 나는 은퇴해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있지만 은퇴 후 시장에서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리하며 연봉보다 중요한 건 노후 캐시플로우.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많을수록 노후도 든든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 삶은 전혀 다릅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 연봉보다 은퇴 후 월 고정 수입이 얼마인지, 지금 소비 습관보다 은퇴 후 생활비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 자산보다 은퇴 후 유동성이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연봉 2억을 벌던 사람도 은퇴 후 200만 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은퇴는 연봉순이 아니라 준비순이다. 지금 아무리 많이 벌고 있어도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지금 조금 벌더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했냐고요. 당신의 은퇴, 연봉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연봉 2억 받던 내가 은퇴 후 200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현실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고소득자도 무너지는 소득 공백기의 진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던 안정적인 소득이 사라지는 순간이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곧 경제적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고연봉자일수록 문제가 더 큽니다. 고정비 지출이 많고 생활 수준을 갑자기 낮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상한선 제도로 인해 납입 대비 수령액이 기대보다 낮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요약. 서울의 한 대기업 출신 임원은 연봉 2억 원 수준의 소득을 유지했지만 은퇴 후 월 200만 원 수준의 생활로 급격히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소득의 감소만이 아닌 정체성과 자존감의 충격까지 가져왔습니다. 2. 퇴직 후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부재. 경제적 자유는 자산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자산은 있어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심리적 실질적 위기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은퇴 후 재무 구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후 재정 구조 핵심 3요소. 월 고정수입 국민연금, 퇴직연금,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생활비 최적화, 소비습관 전환, 불필요한 고정비 절감. 유동성 자산 확보, 비상시 꺼낼 수 있는 예적금, 현금성 자산. 사례 적용. 한 퇴직자는 국민연금 월 130만 원, 퇴직연금 월 70만 원 수령 중이다. 총합 200만 원으로는 기존 생활 유지가 불가능. 강남 거주 아파트는 전세로 돌리고 본인은 외곽 오피스텔로 이사. 유동자산 부족으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 대응이 어려운 상황. 3. 자산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 자산의 구성 방식.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부동산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현금화가 쉽지 않고 유지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노후 자산의 3040%는 유동화 가능한 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일부 매각 또는 전세 전환 등의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문제 사례. 서울 거주 퇴직자 어씨는 15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모두 부동산에 묶여 있어 생활비 300만 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 역설적 상황에 놓임. 4. 고학력 고연봉 은퇴 후에도 잘 산다는 착각. 많은 고위직, 전문직 종사자들이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 쉽고 사회적 위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유. 60세 전후의 인력에 대해 기업은 높은 연봉, 낮은 장기 기여 가능성을 우려함. 시장 가치와 개인의 경력은 일치하지 않음. 특히 디지털 변화에 익숙하지 않거나 실무보다 관리직 경험만 있는 경우 수요 적음. 실제 사례. 외국계 임원 출신 박 씨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경력 과잉, 연봉 부담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고 결국 한 교육기관에서 시간 강사 형태로 재취업했지만 수입은 월 100만 원대. 5.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준비 로드맵. 1단계 은퇴 5년 전. 월 소비 패턴 점검 및 생활비 절감 연습. 부동산, 금융자산, 구조 점검, 유동성 확보 계획. 연금 수령 시기 선택 전략 수립. 2단계 은퇴 12년 전. 실제 은퇴 후 월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 건강보험 세금 구조 점검. 대체 소득 알바, 유튜브, 자격증 활용 등 플랜 마련. 3단계 은퇴 직후. 소비 조절을 기반으로 한 현금 흐름 중심 생활로의 전환. 가족 간 역할 재조정, 부부의 은퇴 설계 공유. 심리적 공허함, 소외감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계 유지 계획. 결론 고연봉이 은퇴 준비의 안전망이 될 수는 없다.
대기업 임원이었더라도 은퇴 후에는 누구나 수입이 없는 일반인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연봉 2억이었지만 은퇴 후 200만 원으로 버티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퇴는 연봉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입니다. 30년 교사에서 택배기사로 62세 은퇴자의 눈물 나는 현실. 여러분,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좀 복잡해지지 않으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하면 그저 남의 일 혹은 아주 먼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어느새 훌쩍 50대 후반, 60대를 앞둔 분들에게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돼버렸죠. 아직도 청춘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이제 뭘 해야 하지? 싶으면 참 막막합니다. 오늘은 3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62세에 은퇴를 하고 결국 택배기사로 일하게 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30년 교사 생활, 그리고 뜻밖의 택배기사. 예전부터 교사하면 안정적인 직업의 대명사로 여겨졌잖아요. 주말엔 시험지 채점하고 방학 중에도 학생들 보충 지도를 하느라 고생은 많지만 그래도 국민연금과 교직원연금이 있고 정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직종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62세라는 정년을 맞이하고 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연금이 많지 않고 무엇보다 갑자기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우울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결국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평생 해보지 않던 택배 기사 일을 시작하셨다는 한 퇴직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스스로 말하기를 처음에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하며 자존심도 상하고 이웃이나 옛 제자들 눈이라도 마주치면 괜히 얼굴 가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심 문제보다도 살아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마침내 마음을 정리하게 됐다는데요. 운전은 익숙했지만 5층씩 걸어서 올라가는 아파트 계단을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다 보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셔서 한동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일에 익숙해지고 나면 좋은 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TV만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사람들 만나는 재미가 있다 등등. 그래도 문제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62세, 듣기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 몸은 솔직하잖아요. 체력이 떨어지니 병원 갈 일도 잦아지고 한 달 벌이가 예전 교사 시절의 월급에 훨씬 못 미치니 경제적으로도 빡빡합니다. 이분이 하소연하길 퇴직 전엔 월급이 어떻게 들어오든 나름대로 여행 계획도 세우고 아이들 결혼 자금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당장 다달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벅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교사처럼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직업도 막상 퇴직해보면 경제적 정신적 안정이 바로 무너질 수 있다니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남일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를 포함해 은퇴 이후의 삶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과 대처 방법을 구어체로 좀 더 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2. 사례 1 은퇴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첫 번째 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62세 퇴직 교사분 이야기입니다. 보통 나 교직에서 30년 근무했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제 편하게 연금 타면서 지내겠네 하고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막상 정년 퇴직하고 나니 세금이며 공제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순수하게 손에 쥐는 연금액은 기대 이하였다고 해요. 이분이 특히 힘들어했던 건 하루아침에 직함이 사라진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학교라는 조직에서의 지위, 동료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하루아침에 다 끊겨버린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년퇴직이니 당연히 준비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아직도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 위기에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우울함을 달랠 겸 그리고 생활비를 벌 겸 시작한 게 바로 택배 업무였습니다. 처음엔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컸는데 그래도 운전은 자신 있었고 예전엔 체력도 어느 정도 자신 있었으니 도전해 볼 만하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일의 강도가 세고 시대가 변하면서 택배량도
엄청 많아져서 하루 12시간 이상 배달하는 날도 허다했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달고 살게 되고 쌓아둔 저축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줄줄이 새어나가고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퇴 준비라는 게 그냥 연금 얼마 나올까? 만 계산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3. 사례 2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구조조정 55세에 맞은 돌발 은퇴. 두 번째 사례는 은퇴 나이가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교사의 정년퇴직 사례와 달리 갑작스럽게 회사 구조조정으로 55세에 퇴직을 당한 직장인분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정년까지 회사 다니면서 뼈를 묻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엔 그런 게 통하지 않잖아요. 이분은 대기업 중견 간부로 꽤 인정을 받았고 연봉도 괜찮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줄줄이 퇴직자가 나가게 된 거예요.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자기 사회로 던져지니 충격도 컸고 무엇보다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은퇴 자금을 따로 모아둔 것도 아니고 자녀 대학 등록금 대느라 적금도 거의 없었거든요. 결국 시간이 좀 흐른 뒤 그래도 내가 경력을 좀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문 형태의 일거리를 찾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2030년간 쌓은 나름의 노하우가 시장에서 바로 환영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내가 회사를 떠나면 내 경력도 사라지는구나. 개인 브랜드가 없으니 소용없네라는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가족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 주유소 알바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중견 간부가 주유소의 알바라니 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이분 말씀이 그래도 몸을 움직이면 뭔가 또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더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래 하기엔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버겁다고 호소하시더군요. 내가 좀만 더 빨리 은퇴라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입에 달고 사신답니다. 4. 사례 3 작은 가게 창업했다. 실패 60대의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 세 번째 사례는 60세쯤 퇴직금과 퇴직 직전 모아둔 돈으로 작은 치킨집을 창업했다가 2년도 못 채우고 문을 닫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치킨집 창업이 대표적인 은퇴 후 창업 모델이잖아요. 왜냐면 비교적 문턱이 낮아 보이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홍보를 해준다. 레시피가 있다. 인테리어를 해준다. 이런 이유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싹 트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분은 평생 직장 생활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퇴직 후에는 내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다고 해요. 막상 창업을 시작하니 첫째로 건물 임대료가 부담됐고 둘째로 주방 일부터 배달까지 본인 손이 안 가는 게 없는 겁니다. 직원이라도 몇 명 두려면 인건비가 만만치 않고 또 주변 경쟁자도 너무 많은 거죠. 이런저런 운영비와 매출 부진이 겹치며 결국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거기에 퇴직금까지 몽땅 투자했는데 문을 닫자마자 은행 빚만 남았으니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분께서 제일 답답해하시는 건 처음부터 만만하게 봤던 내가 문제였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손해볼 줄은 몰랐다. 은퇴 자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말을 제대로 실감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5. 은퇴 후 삶을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들어보면 은퇴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점을 미리 대비하면 좋을까요? 경제적 준비만이 다가 아니다. 연금이나 저축, 부동산 자산 등 금전적 대비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에요. 막연히 지인들이랑 여행 다니면서 놀아야지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보다도 더 힘든 건 갑작스런 정체성 상실이거든요. 새로운 직업이나 재취업 가능성을 열어두자. 62세, 65세가 되어도 우리 삶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긴 시간을 건강하게,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조금씩 취미나 기술을 개발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요리, IT 활용,
간단한 외국어 학습 등 꼭 대단한 자격증이 아니라도 됩니다. 내게 맞고 조금이라도 돈이 될 수 있으며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가족 사회적 관계 맺기를 소홀히 하지 말자.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게 고립감과 우울감이라고 해요. 특히 평생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던 분들은 갑자기 연락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 전에 꼭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거나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아요. 가령 동호회나 자원봉사 단체 등이 대표적인 예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다 보면 그 자체가 큰 위안이 되고 때론 뜻밖의 정보나 일자리를 얻게 될 수도 있답니다. 6. 마무리하며. 사실 은퇴라는 건 누구에게나 언젠간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퇴를 어떤 시선으로 미리 준비하고 맞이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62세 퇴직 교사분의 택배 기사 도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으로 55세에 갑작스레 은퇴의 주유소 알바를 하게 된 분, 마지막으로 자영업에 도전했다. 실패를 겪은 분.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결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너무 늦게야 은퇴 현실을 실감했다는 데 있어요. 물론 미리 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은퇴 후의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또 어떤 재정적 정신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두면 훨씬 덜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에는 은퇴를 맞이할 텐데요. 그 은퇴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요? 월 몇만 원 더 저축하고 주말엔 소소한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고 주변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요.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들과 은퇴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드린 세 가지 사례가 먼 남의 얘기 같지 않다면 나도 지금 뭔가 해봐야겠구나 하는 작은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가 우리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무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고요. 한 분 한 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는 여러분이 그간 살아온 세월의 결산이 아니라 인생 후반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지에 대한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55세,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던 김 부장.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충성했고 나름 높은 연봉도 받았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제 나도 정리 대상인가라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결국 회사에서 제시한 명예퇴직 패키지를 받아들였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당장 생활비 걱정은 없을 테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너무 달랐다. 조기 연금을 신청한 후 그는 깨달았다. 생각보다 돈이 빨리 사라졌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다. 무엇보다 60세 이후 받을 수 있었던 더 큰 연금 혜택을 포기한 것이 뼈아팠다. 그때 연금을 늦췄다면 어땠을까?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김 부장처럼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고민한다. 조기 연금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60세 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깎인다. 반대로 연기 연금 늦춰 받기를 선택하면 더 늦게 받는 대신 매년 연금액이 7.2%씩 증가한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일하며 정해진 월급을 받아왔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선택한 연금이 내 월급이 된다. 이 선택이 삶을 바꿀 수도 있다. 지금부터 김 부장의 사례를 포함해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살펴보자. 2. 사례 1. 조기연금 받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진 57세 택시기사. 박씨 57세는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했다. 퇴직금과 약간의 개인연금을 갖고 있었지만 당장 수입이 끊기니 불안했다. 고민 끝에 국민연금을 55세부터 조기 수령하기로 결정했다.
매월 1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처음엔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졌고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으며 뜻하지 않은 병원비까지 발생했다. 결국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낮에는 운전, 밤에는 피곤함에 지쳐 쓰러지는 생활이 반복됐다. 가장 큰 문제는 조기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받을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다. 나중에 연금을 늘리려 해도 방법이 없었다. 교훈 조기연금을 신청할 땐 단순히 당장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평생 연금액이 줄어들고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3. 사례 이 연금 늦췄더니 65세부터 노후가 편해진 퇴직 공무원. 이씨 65세는 퇴직 후 연금을 바로 받지 않고 5년을 연기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연금을 늦추면 매년 7.2%씩 증가하니 5년 후 받으면 36%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퇴직 후 그는 건강을 유지하며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했고 절약하며 생활했으며 연금을 받기 전까지 개인 저축을 활용했다. 그리고 65세가 되자 연금이 평균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덕분에 그는 은퇴 후에도 별다른 경제적 걱정 없이 취미생활과 여행을 즐기며 지내고 있다. 교훈 연기연금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노후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가능하다면 다른 소득을 활용해 연금을 늦추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4. 사례 3 계획 없이 조기연금 받았다가 낭패본 56세 자영업자. 정씨 56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결국 가게를 접었다. 수입이 끊기자 그는 조기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었고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했다. 그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가 걸림돌이었다. 결국 다시 창업을 시도했지만 초기 자본이 부족했고 연금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후회했다. 연금 신청 전에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교훈 연금을 당겨받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노후를 대비한 정확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5. 결론 당신의 선택은? 퇴직 후의 연금 선택은 단순히 지금 필요하니까라는 이유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조기 연금을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액이 줄어든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추가 소득이 필요할 수 있다. 건강이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7.2%씩 증가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퇴직 후 일정 기간 소득을 유지할 방법이 필요하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적극 고려할 만한 선택이다. 국민연금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다. 김 부장의 후회처럼 무작정 조기연금을 선택했다가는 후회할 수도 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당신은 연금을 언제 받을 계획인가? 6. 조기연금이냐, 연기연금이냐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요소.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장단점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연금을 언제 받을지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3가지를 살펴보자. 1. 당신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국민연금은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진다.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뜻이다. 만약 당신이 건강하고 부모님도 장수하셨다면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지병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조기연금을 고려할 수 있다. 평균 수명 90세 시대. 지금 대한민국 60세 남성의 기대 수명은 83.5세, 여성은 88.6세다. 건강을 유지하면 90세까지 사는 것도 어렵지 않다. 10년 차이로 연금 수령액이 극명하게 갈린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매달 100만 원을 받지만 65세부터 받으면 1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총 수령액이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즉 건강이 허락한다면 연금을 늦춰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2. 은퇴 후 다른 소득원이 있는가? 연금을 늦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신이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퇴직 후에도 월세 수입, 프리랜서, 일, 파트타임 근무 등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있다면 연금은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퇴직 후 아무런 소득이 없고 생활비가 당장 필요하다면 조기연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퇴직 후 소득이 있으면 연기연금이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늦출수록 1년당 7.2%씩 증가한다. 이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다. 만약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굳이 조기연금을 받아 깎일 필요가 없다. 현실적인 예시. 55세 퇴직 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연금을 65세까지 연기했다. 덕분에 매달 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 B씨는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55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매달 받을 금액이 적어져 70세가 되면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결론 연금을 늦추려면 퇴직 후에도 수입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3. 본인의 생활비 계획이 탄탄한가? 연금 수령을 언제 시작할지 결정할 때는 장기적인 생활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퇴직 후 510년간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보고 연금을 늦춰도 생활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생활비 계산해보기.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개인연금, 퇴직연금, 월세 수입 100만 원. 국민연금 조기 수령 90만 원, 합계 190만 원 생활비 부족. 국민연금 연기 후 수령 120만 원, 합계 220만 원 생활비 여유. 포인트. 당장 돈이 필요하면 조기연금, 생활비가 충분하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체크리스트. 당신은 연기연금을 할 수 있는가? 건강 상태가 좋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 연금을 늦춰도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다. 이 세 가지에 해당된다면 연기연금이 더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7. 그럼 나는 언제 연금을 받아야 할까? 연금 수령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단순히 빨리 받고 싶다는 이유로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후회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조기연금은 월 지급액이 줄어드는 대신 당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기연금은 더 늦게 받지만 수령액이 7.2%씩 증가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조기연금이 유리. 건강이 좋지 않아 장수할 확률이 낮다. 은퇴 후 소득이 전혀 없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부족하고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연기연금이 유리. 건강이 좋고 장수 가능성이 크다. 은퇴 후에도 추가 소득원이 있다. 생활비 계획이 탄탄해 연금을 늦춰도 문제가 없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평생 월급이다. 당장 받을 것인가? 더 늦춰서 많이 받을 것인가?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다. 당신이라면 언제 연금을 받을 것인가? 잘못 고른 은퇴 취미, 내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다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회사에 다닐 땐 늘 시간이 부족했으니 은퇴 후엔 취미 하나쯤은 제대로 즐겨보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취미 하나를 잘못 골랐다가 노후 생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망치고 인간관계까지 틀어졌죠. 그때는 몰랐어요. 취미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제 일상의 리듬과 지출 패턴, 그리고 심리 상태까지 바꾸는 거대한 변수였습니다. 취미가 삶을 풍요롭게도 만들지만 반대로 잘못 고르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더군요. 오늘은 제 얘기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본 은퇴자들의 취미 함정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취미를 고를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례 1. 68세 김 선생님의 낚시 지옥. 김 선생님은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바다 낚시. 처음엔 주말에 한 번씩 가던 게 어느새 주 34회가 됐습니다.
문제는 장비와 경비였죠. 배를 타고 나가려면 한 번에 10만 15만 원이 훌쩍 깨졌습니다. 낚싯대, 릴, 쿨러, 각종 미끼까지 한 번 사두면 될 줄 알았던 장비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욕심이 났습니다. 처음 1년 동안만 해도 이 정도는 괜찮지 하셨지만 3년쯤 지나자 통장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매달 낚시에만 150만 원 가까이 쓰셨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오랫동안 서서 바닷바람 맞고 있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결국 70세를 넘기자 낚시는커녕 병원 다니는 날이 더 많아졌죠. 김 선생님은 내 노후 자금을 물고기랑 바꿨다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사례 2. 63세 박 여사의 골프 중독. 박 여사는 남편과 함께 은퇴 후 부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취미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월 23회 정도 필드에 나가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점점 실력이 오르니 더 자주 치고 싶어졌고 해외 골프 여행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문제는 돈보다 시간과 인간관계였습니다. 골프 모임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 기존 친구들과의 교류는 줄고 오로지 골프 인맥과만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은근한 경쟁과 비교가 생기면서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저 사람은 이번에 몇 타 줄였대. 누구는 새 클럽 샀대 같은 말들이 은근히 압박이 됐죠. 결국 남편과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박 여사는 더 자주 치고 싶어 했고 남편은 비용과 건강을 걱정하며 반대했습니다. 처음엔 함께 하던 취미가 오히려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셈이죠. 사례 3. 70세 이 씨의 작은 카페 창업. 이 씨는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 은퇴 후 커피 내려주는 게 취미라며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손님과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웠죠. 그런데 현실은 취미라기보다 업무에 가까웠습니다. 새벽에 장 보러 다니고 가게 청소하고 손님 상대하고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수익도 문제였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고 코로나 시기엔 적자만 쌓였습니다. 카페를 유지하려다 퇴직금 일부를 까먹게 됐죠. 결국 3년 만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피로감과 줄어든 통장 잔액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좋아하던 커피가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전문가가 말하는 취미 함정의 본질. 심리학자들과 재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취미는 행복을 주는 활동이지만 은퇴 후 취미는 돈, 시간, 건강의 균형 속에서 선택해야 한다. 회사를 다닐 때는 취미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였지만 은퇴 후에는 그 취미가 삶의 한 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과몰입의 위험. 시간이 많아진 만큼 한 활동에 몰두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출을 눈덩이처럼 불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체에 무리가 가는 활동이라면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둘째, 비용 착각. 시작할 땐 이 정도면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장비, 외비, 교통, 비모임비 등 부수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게 몇 년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시뮬레이션 먼저. 새 취미를 시작하기 전 6개월 1년간 시험 기간을 두세요. 이 기간 동안 비용, 시간, 체력 소모를 기록해보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판단이 쉽습니다. 비용 상한선 설정. 은퇴 자금의 월 510% 이상을 취미에 쓰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노후 취미비가 월 50만 원을 넘기면 생활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 개의 취미 병행. 한 가지에 몰입하기보다 비용이 적고 체력 소모가 낮은 취미와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킹과 독서, 그림과 가벼운 운동처럼 조합하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사람 중심의 취미 선택. 은퇴 후 외로움은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 혼자 하는 활동보다 함께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취미를 고르세요. 단, 경쟁과 비교가 심한 모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저는 결국 낚시 장비를 팔고 훨씬 단순한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가끔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사람도 만나고 몸도 덜 피곤하죠. 취미는 노후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너뜨리는 균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오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길고 그 길 위에 놓일 취미는 신중하게 고르는 게 맞습니다. 이어서 은퇴 후 취미 선택과 관련해 전문가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와 팁, 사례를 담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취미 하나 때문에 노후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취미를 행복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1. 비용과 시간의 균형 먼저 계산하기.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은퇴 후 취미 비용이 전체 생활비의 510%를 넘지 않도록 권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취미 관련 비용은 최대 25만 5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66세 최 씨는 은퇴 후 가죽 공예를 시작했는데 초기 장비 구입에만 150만 원, 재료비가 월 15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지만 1년쯤 지나니 지출이 부담이 됐고 다른 생활비를 줄이면서 스트레스까지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취미가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지면 본말이 전도된다며 사전 계산을 강조합니다.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여행, 모임 등 취미마다 소요 시간이 다르니 하루 23시간 이상 걸리는 활동은 체력과 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취미 선택. 노후엔 체력과 건강이 곧 행복입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야외 활동은 금세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취미가 건강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김 여사는 은퇴 후 등산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5시간씩 산행을 했지만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다니게 되었죠. 이후 전문가 조언을 받아 하루 12시간 가벼운 등산과 스트레칭을 병행하면서 체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사회적 연결과 정서적 만족 고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이 우울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취미를 선택할 때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68세 박 씨는 혼자 도예를 시작했지만 외로움을 느껴 금세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룹 도예반을 찾으면서 동료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창작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 만족감도 함께 얻었습니다. 반대로 경쟁적이거나 비교가 심한 활동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골프, 배드민턴 같은 취미가 대표적인데 점수나 성과에 집착하면 오히려 정신적 부담이 커지죠. 4. 시험 기간을 통한 현실 검증. 전문가들은 새 취미를 시작할 때 최소 36개월의 시험 기간을 두라고 권합니다. 이 기간 동안 비용, 시간, 체력 소모, 스트레스 수준 등을 기록하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 씨는 요가를 하고 싶었지만 한 달간 체험 수업과 집에서 연습하며 체력과 시간 부담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식 등록을 결정했죠. 실제 활용 가능한 팁, 월별 예산표 대신 취미 상한선 설정. 월 30만 원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료비, 회비, 교통비를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 체력 체크리스트 작성. 주 3회 이상 활동 시 체력 부담이 없는지, 부상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체크합니다. 사회적 만족 점검. 모임이나 활동 후 기분이 좋아지는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지 기록해 봅니다. 다른 취미와 조합. 한 가지에 몰입하기보다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병행해 리스크를 줄입니다. 장기적 계획 세우기. 1년 단위로 취미 비용과 시간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합니다. 전문가 시각 결론. 은퇴 후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생활비 체력 정서와 직결된 삶의 축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흥미와 욕심만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재무 건강 사회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된 취미는 통장과 체력,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흔들 수 있지만
올바른 선택은 은퇴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지켜주는 자산이 됩니다.